네, 2021년 5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은 말 바꾸는 문재인 대통령, 그는 지도자가 아닌가,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경제학의 대전제는 개인이나 집단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은 먹이 사냥할 때는 사자떼가 같이 하는데 먹이를 먹을 때는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힘센 놈부터 먼저 먹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싸워놓고 오히려 먹이 잡을 때는 뒷전에 빠져있던 숫사자가 먼저 먹더라고요. 배신을 하더라고요. 이익 앞에서는 배신을 하더라고요. 저도 쭉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하는가가 항상 과제인데, 이제는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 거지가 어떤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네. 살살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비위 맞추는 사람들은 가급적 믿지 않는 게, 지금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네. 남 잘 맞춰주는 사람들은 타인한테도 잘 맞추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본인은 아니다 그러지만 배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모든 열쇠,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면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형편이 매우 긴박해지면, 어려워지면, 고문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자기가 법적으로 쫓기고 있거나 그러면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때 고문을 가하죠. 고문을 강하면 털어놓습니다. 조직의 비밀을 털어놓는 배신을 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배신을 합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죠. 일본계 미국인이고 하버드를 나왔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트러스트란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하죠. 정치학계에서는 꽤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트러스트란 제목으로. 부제는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사회도덕과 번영이 창조란 부제를 달고 나왔는데,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잠시 근무했는데 그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라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신뢰는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또 국제정치에서도 신뢰가 없으면 국제정치를 할 수가 없고, 국가 발전도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런 걸 쭉 분석한 겁니다. 그런 그러한 예로서 1982년, 83년 미국이 상당히 불경기였을 때 강철 회사인 뉴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말단 사원까지 감봉, 근무 시간 축소를 했습니다. 주 2, 3일 근무하는 걸로 하고 당연히 봉급을 줄였죠.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한 명의 해고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자 뉴코는 금방 미국 철강업계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 CEO에서부터 말단 사원까지 서로 신뢰하고 고통을 분담한 게 발전을 초래했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제 갔습니다. 5월 26일 날 우리 서해 군산 앞바다에서 여러 레이더 조직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대의 비행기가 떠서 빠르게 기동을 했습니다. 그런 기동을 하는 것은 절대 민항기는 아닙니다. 헬기도 아닙니다. 이건 공군 전투기 기동인데, 우리 공군기가 아니고 군산에 있는 미 7공군 부대에서 나온 공군기로 보입니다. 왜 민간 쪽에서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해석은 잘 못하고 있는데, 왜 미 7공군 군산 비행장에 있는 비행단에서 뜬 비행기들이 기동을 했지 하고 의문이 좀 있는데 아직 해답 못 찾았습니다. 중국 공군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서 대응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기들의 움직임은 없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해미의 F-16 기지, 광주에도 훈련 비행단 겸해서 전투기도 있고 한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이게 뭘 뜻할까요? 자, 개인과 국가는 자기 이익을 결국은 중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신합니다. 반드시 배신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거든요. 개인도 약속을 하고 국가는 동맹을 맺는데 이 개인의 약속과 국가의 동맹은 또 깨져나가는 신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모든 동맹은 배신 때문에 깨져나감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한미동맹은요, 70년이 넘었죠. 상당히 오래된 동맹입니다. 유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동맹이 별로 없어요. 오래된 동맹을 꼽으라면 미영 동맹이 40년인가요? 대서양 선언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거에 견줄만 하죠. 그리고 나토에 독일이 들어가 있는 나토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서독과 일본을 이긴 다음에 그 패전국을 강제로 편승 동맹시키면서 강제 동맹이기 때문에 신뢰보다는 일방적인 거죠. 근데 한미 동맹하고 미영 동맹은 서로 신뢰로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맹을 유지하려면 신뢰를 지켜야 되죠. 어젠가요, 5월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오찬 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날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가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밝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 참 싱거운 사람들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기도 싱겁죠.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연합훈련 시기와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8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네, 이 양반도 사실 국방전문가가 아니죠. 조건부가 아닌 기안부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아쉽다라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했어요. 다만 기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기안부로 갖고 왔다가 한국 안보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조건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조건을 못 채우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8월에 한미연합훈련 안 할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미국 시간으로 5월 26일 하루 늦으니까 한 열 몇 시간 됐죠. 미 국방부 대변인 매일같이 논평을 하죠. 브리핑을 하는데 군사적 준비 태세는 미국 국방장관이 최우선 순위다. 우리의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8년, 19년, 20년이죠. 문재인 정부가 17년에 출범했는데 그때는 한미연합훈련을 했어요. 근데 18년부터는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실기동 훈련은 안 하고 시뮬레이션, 워게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핑계가 된 거는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했기 때문에 18년, 19년은 지났고 20년은 아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든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군 55만 명한테 백신을 제공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기동 훈련을 하면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8월 훈련이 유예되면 미국의 백신 지원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문의 현답을 줬습니다. 8월에 하는 하반기 연합지휘소 연습은 과거부터 실기동 훈련은 없었다.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8월에 하는 훈련이 뭔가 하면 과거의 을지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입니다. 지금은 연합지휘소 훈련이라 그러는데요. 커맨드 포스트 트레이닝, 그래서 CPT라 그럽니다. 원래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죠. 근데 갑자기 정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 야외 기동 훈련이 아니라 워게임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3월에 이제 키 리졸브라 그래갖고 그게 실기동하는 훈련, 대규모 연합 훈련인데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8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19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키 리졸브를 19-1,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19-2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19-2는 갑자기 또 이제 커맨드 포스트 트레이닝, 연합 지휘소 훈련 이름을 바꿨고요. 근데 19-1, 즉 키 리졸브 연습은 19년도부터 워게임으로 해버렸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원래도 안 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 8월에 이제 과거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이은 CPT 훈련이 다가오는데,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워게임이니까 주유소 연습이니까 실기동 훈련은 거의 없는 거죠. 조금 할 수 있는데 국방부가 실기동 그래도 하면 되지.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워게임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군사작전을 할 때, 작전을 짤 때, 딱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병사들은 뛰어와서 차에 올라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가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병은 뛰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작전 딸 때, 제가 남자잖아요. 저 1시간에 4km 충분히 걷습니다. 5km도 걷습니다. 산을 잘 타서 6km까지도 걷고, 빨리 뛰면 한 10km까지도 전 뜁니다. 자, 그래서 일개 한 대대 한 500명을 갖다가 1시간 내에 5km 간다고 작전 계획을 짰어요. 네. 그거대로 될 것 같습니까? 선두에 있는 친구들은 1시간도 안 돼서 가는데, 후미에 있는 친구들은요, 한 2시간 돼야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작전을 하고 안 맞습니다. 또 막 작전 나가려면은 이 포탄 같은 거를 탁 떠갖고 상차에서 지게차에 갖고 막 싣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지게차가 안 움직여. 기름이 없어. 그럼 병사들이 나와서 이게 들어야 되는데 무지하게 무겁거든요. 상차에서 떠도 차가 밀리고 하다 보면 제때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있는 유명한 작전이 있습니다. 했다 치고, 일개 대대가 1시간 내에 5km 기동했다 치고, 실제로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포탄 다 실어갖고 차가 왔다 치고 그 다음 작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뛰어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워게임은 실기동 같이 해보면서 맞춰야 되고, 못하면은 작전 계획을 바꾸든지 아니면 병사들을 훈련을 무지하게 시켜서 그걸 해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워게임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8월에도 안 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 여야 5당 대표하고 회담할 때. 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올 가을 빠르면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잡힐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럼 뭐 임기 말에 부르겠다는 건지 뭐 하겠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아직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양손에 떡 들고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투자 많이 한 중국과 이렇게 같이 양손에 떡 들고 좋은 시절이죠. 근데 깨졌습니다. 이미 한국의 4대 재벌인 삼성, 현대차, SK, LG는 미국에 44조 원, 400억 달러라고 하는 경이적인 투자를 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한미 공동선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중 무역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다는 얘기죠. 양손에 떡 들고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동맹으로 같이 좀 하자고. 양다리 걸치기는 이제 안 통할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한미 공동성명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미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각자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이게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이게 바로 코드입니다. 둘을 연결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해놓고 문 대통령.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미는 태평양 도서국들과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랬습니다. 한미는 국제 질서를 저해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 해양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영해를 긋고 한 그런 행위를 반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FOIP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쿼드에 참여 안 하지만 쿼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같이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항행의 자유, 이런 거 다 인정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 양손에 떡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동맹과의 맺은 약속을 어기면은 동맹이 깨집니다. 깨지면은 안보 위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안보에 허점이 발생하고 저 국가가 안보가 깨져서 동맹이 깨져서 취약해졌다 그러면은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또 당하는 쪽에서는 당황합니다. 굉장히 코너에 몰립니다. 떠나버린 장관이죠. 강경화 씨. 5월 27일 민주평통이 주최한 민주평통 여성평화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보수적인 인사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현했는데 저는 그분을 쭉 지켜보면서 상당히 솔직한 면이 있다는 걸 좀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문제를 우리 여성가족부가 있지만은 여성가족부는 뭐 사실 있으나 마나한 부서잖아요. 여성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 뭐 한 게 없잖아요. 한일 위안부 문제는 외교부가 논의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강경화 장관은 그 빈소에 가서 100만 원을 부조하셨더라고요. 그쪽 가족이 밝힌 건데. 여성가족부의 최고 책임자는 안 하신 걸로 압니다. 김영란법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리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조직적 차원에서 하더라고요. 같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도 강경화 장관은 좀 인간적이고 솔직한 면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관여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만은 여전히 분명하다 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주고 난 다음에 북한은 다른 나라와 모든 교류 및 접촉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와중에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종료된 후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다른 나라와 모든 교류 및 접촉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와중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증대는 글로벌 안보 체제의 근본틀인 핵 비확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네.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계속돼야 한다. 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지난번 UAE 가서 연설할 때도 그것 때문에 또 김여정에 나와서 빨끈했는데 정직한 사람인 걸로 보여요. 문 대통령이 오히려 지난번 미국 가서 공동성명을 한 거는 미국의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닌가. 그리고 와서는 또 다른 소리 아닌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보입니다. 교묘히 말 바꾸기 하는 거 아닌가. 또 여기 와서는 자 정의당 측 우당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왜 이렇게 조건부로 전작권 전환을 했느냐 기한부로 하셔야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 나도 아쉽다. 뭐 한미연합훈련 안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슬슬 말 바꾸고 있잖아. 이게 트러스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트러스트는 정치인의 생명입니다. 뭐 무신분립이란 말은 다 아시죠. 그리고 친구도 그렇고 친구 사귈 때도 제가 이제 쭉 사람 만나면서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뭐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이 생명줄을 걸고 만나는 건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는데 그래서 믿음에서도 친구 사귈 때도 붕의유신 친구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랑도 세속 5계에도 교의신 친구 사람 대인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심입니다. 저도 신뢰 깨져나가면 참 사람은 싫더라고요. 요즘 제 고민이 신뢰 없는 사람을 어떻게 띄워내는지 그게 요즘 약간 개인적으로는 고민입니다. 가르칠 수는 없고 가르친다고 듣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저는 배신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뭐 사람 좀 미안하게 하겠죠. 신뢰는 반드시 깨지지만은 깨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동맹을 위해서는 약속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는 걸 매우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4G 이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P4G가 또 이제 새로운 말로 아셔야 되는데 뭐 프로그레스고 그 다음에 숫자 4는 영어의 F4라고 보시면 되고 G는 그냥 그린으로 보시면 됩니다. 녹색 성장을 위한
뭐 연대 정상회의인데 이걸 앞두고 문 대통령이 배우 박진희 씨 등과 이게 특별 대담을 하면서 그걸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박진희 씨가 문 대통령 보고 나무를 설명하니까 숲 해설가 같다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문으로 삼거나 또는 농사를 지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양산에 새로운 테이무살 관저 지으면서 농업 경영을 해왔다고 쓴 건가요? 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2017년 4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양산에서 반려견 마루를 산책시키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 뽑고 집 앞 개울에 발 담근 채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을 완벽한 하루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의 본심이겠죠. 이러한 문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정치인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이 집짓기 운동했죠. 목수잖아요, 목수.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하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전에 뭐 조지아주 지사도 하고. 참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시절에 미국이 가장 좀 문제가 많았어요. 한미 관계도 안 좋았고. 군 통수권자라면요, 살생 열탈권을 쥔 자리잖아요. 이 선한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군 통수권자라는 게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한 사람, 뭐 개 끌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선하게 그냥 평민으로 사셔야 되는 분들이 국가 지도자를 하게 되면 국가도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그리고 자꾸 힘드니까 말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카터가 그랬거든요. 결국은 그분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미스터 레이건하고 아버지 부시가 되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역사적 과업을 미국이 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는 어때야 되느냐? 레이건 같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 부시 같아야 되죠. 한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전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다만 박 대통령이 11.6대 시해되던 날 제가 고3이라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경복고등학교인데 그 다음 날이죠. 11.6 다음 날 하도 북악산에서 탱크가 많이 내려와서 길을 빨리 못 건너갖고 지각했습니다. 3년 개근을 못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쓴 글 중에 하나가 내 일생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딱 박정희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쿠데타 혁명을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혁명을 한 사람입니다. 조국 근대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일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맞을 때도 담담히 쓰러지잖아요. 예?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차지철 씨는 총에 총 맞고 뒤로 도망가서 화장실에 가서 뭐 되지도 않는 이런 거 들고 그거 막는다고 이러다가 김정일 총 맞고 죽었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안 도망갔잖아요. 심수봉 씨가 이렇게 쓰러지는 박정희 이렇게 넘어지기만 하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꺽꺽 하고 돌아가셨다잖아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 양반은 뭘 할 수 있는 거고 또 죽을 각오로 하니까 신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의 취미 생활은 국가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박정희의 취미는 오원철 선생 그 방위산업 했던 분인데 그분하고 상당히 한 몇 년 동안 한 1년 동안 자주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글을 담당하면서 매달 받으러 갔었는데 박 대통령 취미는 권총 사격이에요. 잘 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봉 잘하고 그 모든 게 국가 통수권자 뭐 그런 기능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취미도 통일되는 겁니다. 목수 일을 한다. 뭐 박 대통령 휘호로서도 조국 근대화, 민족 중흥,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는 게 그게 지도자의 길이죠. 자기 농사지을 궁리하면서 퇴임 후 생각하면서 국가 정치한다?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바꿉니다. 문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 가지를 자꾸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거는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 없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등등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런 양반들이 신뢰가 있고 또 국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저 혼자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지만 자기 모면을 하려고 하는 지도자, 그런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 평민으로 사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지금처럼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건 아닌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